참 이것도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단독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못하고 외국의 힘에 의해 이렇게 운명이 결정되어야 하나 개탄스럽고 슬픕니다. 물론 이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슬프다고 말을 하는 건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도 재선이 가능하죠? 트럼프가 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바이든이 미국 현지에서 평가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트럼프가 10%포인트 앞서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트럼프 당선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 내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며 전 세계 수도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포린어페어스는 외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첫 번째보다 극단적이고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내년 11월에 치러집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도널드 트럼프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미국은 대선 가상 대결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전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ABC 방송이 실시한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가 52%, 바이든이 42%로 10%포인트나 앞섰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는 윤석열 때문입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와 중국을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IRA 같은 자국 우대 정책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왔고 이 나라들을 향한 강경한 대응과 메시지도 많았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더합니다. 트럼프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맨입니다. 윤석열이 돼도 안 되는 영업사원 1호 같은 말을 하는데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타국에서 보기에는 희대의 사기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미국 내에서는 자국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의 모토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들도 적대시하거나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라면서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집권 기간 때 그렇게 정치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MBC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처럼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보내겠냐는 질문이 나오자 난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푸틴이나 시진핑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즈니스로 평가합니다. 그들을 천재적이라 말하거나 뛰어나다고 평가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질서가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이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급변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재임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할 것을 요구했었고 당연히 이번에도 대폭 인상을 주장할 겁니다. 가뜩이나 외교 능력도 떨어지고 미국이라는 끔뻑 죽는 윤석열인데 이런 머리 아픈 사안을 어떻게 협상할 건지가 문제인 겁니다. 이미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정책 제안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 비용 분담을 핵심적 부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을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은 돈 낭비고 한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최대 외교 성과로 내세워온 게 있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강화했던 지난 4월 워싱턴 선언도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불리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문제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윤석열은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도 미국 입장에선 아주 적절하게 이용했습니다. 평화의 중심에 미국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트럼프가 있다. 이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북한하고 마치 굉장히 좋은 파트너처럼 지내왔단 말이죠. 처음에는 책상 위에 미사일 버튼이 있다. 내 미사일이 더 강하다.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내비치다가 정상회담 이후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바이든의 모든 걸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은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모든 국가에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과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 세 나라를 철저하게 이용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보다 북한과 먼저 대화를 할 가능성도 큽니다. 북한은 지난 30년과는 다른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이게 북한의 숙명 같은 과제였는데 이미 지금은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지난 7월에 김여정이 발표한 담화만 봐도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한다고 대화가 나오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전략무기 전진 배치를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국들에게 더 큰 걸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미국에 매달리지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큰 그림을 그려둔 겁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와 목표를 많이 접어둔 상태에서
미국이 큰 역할을 가져가게 되면 국제사회가 트럼프에 대해 좋게 평가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이 그림을 알고 있었던 거죠. 트럼프는 퇴임 후에도 김정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슬프다는 겁니다. 북한은 한반도 아래에 있는 우리 분단 국가지 미국의 분단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미국은 많이 해봐야 조력자 역할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미국 대통령 하나 바뀐다는 소식 하나에 온갖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 외교를 그동안 개판으로 해왔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인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못 가져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대 외교 성과라고 자랑하던 것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없던 일이 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강경한 메시지도 내지 못할 게 뻔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강대국을 좋아합니다. 뉴라이트 성향 때문에 미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일본을 무조건 우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본인 소신대로 당당하게 얘기하지도 못할 거고 우리가 분명 손해인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조차 못하고 따르기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정치와 외교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이전보다 더욱 안전해지지 못하고 불안해지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1차원적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돌아온 뒤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놓고 안보가 위험하다라는 주장이 있다. 삼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 이 정도면 바보 아닌가요? 우리가 강력한 체제를 만들면 상대국들은 가만히 있나요? 수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비례관계 이런 것도 모르나 봅니다. 안보를 튼튼하게 하려고 군사력을 증강하면 상대국도 덩달아 군사력을 늘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미 국제정치학 용어에도 이를 설명하는 안보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국들이 바보도 아니고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군사동맹까지 하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생각조차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삼국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이후에 북러 정상회담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윤석열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윤석열 정부가 자주 외칩니다. 굉장한 말장난이죠. 지금이 70년대고 우리가 그 당시 미국만큼 군사력이 강하다면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23년입니다.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만큼 무식한 소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요즘 그런 말 안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데 힘으로 누르겠답니다. 지금 당장 북한이 서울에다가 핵을 쏴버리면 대응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도발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대통령이냐 이겁니다. 물론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발이 없다면 대화와 노력으로 평화를 유지해가고 이게 나중에 충돌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인데 윤석열은 초반부터 본인이 스스로 충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버려놓고 대응도 미흡한 데다 책임질 생각도 안 하죠. 그래서 욕을 먹는 거고요. 모든 걸 생각 없이 발언하고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과 행동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질서, 무엇보다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을 언제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혀놔야 하는 건가요? 지금이야말로 끌어내려야 할 때 아닌가요?